혹시 여러분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계신 우체국, 통장이나 농협 통장, 심지어는 증권사, CMA 통장까지 전부 다 꺼내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종이 통장들의 시대가 2026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게 단순히 은행들이 종이 아끼겠다고 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거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금융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통장이 없는 무통장 거래를 전면 표준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2017년부터 은행들은 신규 종이 통장 발급 시 수수료를 받으면서 통장 줄이기를 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종이 통장 발급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종이 통장 대신 모바일 앱이나 지문, 혹은 손바닥 정맥 인증 같은 생체 정보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장이자 자산 기록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시중 5대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시니어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체국, 지역 농협, 수협, 그리고 신협과 새마을금고까지 통장 한 줄이라도 찍어본 적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예외 없이 이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됩니다. 2026년 1월이 되면 낡은 종이 통장이나 도장을 들고 창구를 방문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창구 거래 방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 절감의 기회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니어층에게는 금융 소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거대한 서막이 될 겁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금융 대전환을 단순히 지켜볼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5가지 필수 무장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자, 종이 통장의 종말만큼이나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은행 창구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금융 대전환을 앞두고 은행들이 가장 먼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물리적인 점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2020년 이후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5대 시중은행 지점 약 8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800개면 거의 1년에 160개씩 사라진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점포 축소가 비단 시중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우체국, 지역 농협, 심지어 동네 새마을 금고와 신협까지도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되거나 지점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금융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은행 가기가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현금 입출금은 물론이고 통장 해지나 재발급, 대출 상담 같은 필수적인 금융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미 심각한 생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창구를 없애고 그 자리에 남긴 건 무엇일까요? 바로 ATM과 지능형 자동화 기기, 이른바 키오스크입니다. 은행들은 이 기계들이 창구 직원의 80% 이상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편리하고 똑똑해 보이는 이 기계들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그저 복잡한 남겨진 기계일 뿐입니다. 최근 키오스크는 단순 현금 출금을 넘어 계좌 개설이나 비밀번호 변경, 심지어 펀드 가입과 같은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 작은 글씨와 수많은 단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내 돈을 만지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금융 사막화의 현실입니다. 은행이 말하지 않는 비용 절감의 결과는 결국 이 기계들 앞에서 당황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종이 통장이 사라지는 현실, 그리고
동네 은행 창구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금융 사막화 현장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굳이 2026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급하게 금융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은행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체국이든 농협이든 시중은행이든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직원의 인건비, 지점 임차료, 관리비, 그리고 수많은 종이 통장과 서류를 관리하는 운영 비용까지. 이 모든 것이 매년 수억 원의 고정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 동안 영업점을 350개 넘게 줄였고 4대 시중은행 전체로는 무려 1000개 가까운 지점이 사라졌습니다. 영업점을 폐쇄하고 종이 통장을 디지털로 대체하는 순간 이 수많은 비용이 고스란히 은행의 순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2026년 금융 대전환은 고객 편의를 위한 디지털 혁신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은행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초대형 비용 절감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 절감의 결과가 고스란히 금융 약자,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행들은 창구를 줄이는 대신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객의 50% 이상은 아직도 복잡한 앱보다는 익숙한 창구 방문을 선호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점이 사라지면 결국 먼 곳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고 통장이 없어지면 복잡한 보안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노년층에게 은행의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금융이 디지털로만 존재하게 될 때 디지털 장벽에 막힌 분들은 돈을 인출하는 일조차 버거워지며 결국 사기나 해킹의 표적이 될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은행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집중하고 소외되는 수많은 고객에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숨겨진 진실을 정확히 깨닫는 순간 비로소 2026년 이후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어지는 다음 챕터에서 이 디지털 전환과 금융 소외의 위협으로부터 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구체적인 대처법 5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종이 통장이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동네 은행 창구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은행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4가지 함정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함정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2026년 이후 소리 없이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보이지 않는 수수료의 덫입니다. 은행들은 창구를 폐쇄하고 인력을 줄여 막대한 비용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 절감액이 고객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은 절감된 인건비 대신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ATM 이용료 인상, 그리고 예전에는 은행원이 처리해주던 각종 업무가 디지털화되면서 발생하는 알 수 없는 명목의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특히 노년층이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 뱅킹이 아닌 여전히 자동화 기기를 이용할 경우 출금 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 혜택이 사라지면서 자산 유지 비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고도화된 디지털 금융 사기의 위협입니다. 2026년 금융 대전환을 앞두고 각종 보안 절차가 바뀐다는 소식은 사기범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 금융정보를 갱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창구에서 직접 상담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환경은 신속성과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잘못된 앱을 설치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빠른 속도로 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단순한 실수, 바로 디지털 문맹으로 인한 자산 유출의 위험입니다. 복잡하게 설계된 스마트폰 뱅킹 앱이나 키오스크 화면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익숙한 자동 이체 신청, 특정 금융 상품 구독 버튼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단순 확인 버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금융 서비스에 가입되거나 한 번만 이체할 돈을 모르고 정기 이체로 설정해버리는 단순한 실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이 통장이라면 은행원이 확인 후 다시 물어봐 주었을 오류를 이제는 기계가 아무런 제어 없이 그대로 실행해버리기 때문에 발생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감시의 부재입니다. 종이 통장을 직접 들고 가서 정리하는 행위는 내 자산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스마트폰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만 잔액을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보이스피싱이나 작은 규모의 사기가 발생했을 때 몇천 원, 몇만 원 단위의 소액 출금은 문자 알림을 놓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액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도 통장 정리라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오랫동안 쌓이고 결국 큰 금액이 사라진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전화는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내 돈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에 눈을 떼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대한 2026년 금융 변화 속에서 당장 생존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필수적인 5가지 무장책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통장 단 한 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5가지는 반드시 오늘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통장 다이어트를 통한 자산 압축입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지는 시대에는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관리가 됩니다. 혹시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옛날에 잠깐 만들었던 저축은행 통장까지 합쳐서 10개 이상 통장이 분산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통장이 많다는 것은 관리가 어렵다는 뜻이고 이는 곧 나도 모르게 돈이 흩어져서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잠자고 있는 휴면, 계좌는 지금 당장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해지하고 주거래 통장을 한두 개로 압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금융 사막화 시대의 자산 증발을 막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현금 인출 한도를 최소로 재설정하세요. 2026년 이후에는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막아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해킹이나 피싱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고액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하루 출금 한도와 이체 한도를 최대한 낮추셔야 합니다. 만약 큰 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은행에 미리 전화를 걸어 고액 출금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금융지도 공유 비상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평소에는 내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자물쇠를 채워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지문 및 손바닥 정맥을 등록하는 겁니다. 창구가 사라지고 신분증 분실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를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비상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문과 손바닥 정맥입니다. 앞에서 종이 통장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분증도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생체 인증입니다. 혹시 지금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아직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방문하시거나 무인 기계를 통해서라도 생체 정보를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2026년 이후 금융거래 생존에 가장 강력한 무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거래 내역을 반드시 PDF 파일로 보관하세요. 종이 통장이 완전히 폐지되면 과거의 거래 내역을 증빙하기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쇄본 제공을 줄이거나 유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 혹은 상속이나 증여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종이 통장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주거래 은행 앱에 접속하셔서 지난 1년간의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전체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클라우드나 개인 PC에 이중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디지털 기록만이 미래의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마지막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비상탈출구인 시니어 특화 점포와 보이는 ARS를 미리 숙지하세요. 은행 창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모든 은행 거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은 노년층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특화 점포를 운영하거나 전화로도 화면을 보며 상담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혹시 시니어 특화 점포를 운영하는지 또 그 위치는 어디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앱 사용이 불편할 때 가장 빠르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비상창구를 익혀두는 것입니다. 앱 없는 상황에서도 금융 천하무적이 되는 방법을 미리 연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 앱을 잘 쓴다고 해도 만약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비밀번호를 까먹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실물이나 혹은 신체를 이용한 확실한 비상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이 지문 인식을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문은 생각보다 보안이 취약합니다. 지문 복제가 시도되기도 하고 나이가 들거나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인 경우 지문이 닳아서 인식률이 떨어져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2026년 금융 대전환을 앞두고 가장 강력하게 준비하는 비상 열쇠가 바로 손바닥 정맥 등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손금이나 손바닥 모양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 피부 속 혈관의 모양과 구조를 적외선으로 인식하는 건데요. 이 정맥 패턴은 사람마다 달라서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살아있는 사람의 손바닥, 즉 피가 통하고 열이 있어야만 인증이 되기 때문에 도용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현재 농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우체국처럼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가 많은 기관일수록 이 정맥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 이후 창구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상 열쇠를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거래하는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정리하시거나 신분증을 갱신하실 때 은행원에게 저 손바닥 정맥 등록도 같이 해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정맥 인증을 등록해 놓으시면 2026년 이후 혹시 모를 금융사고나 기기 고장 시에도 심지어 신분증 없이도 ATM이나 창구에서 안전하게 내 돈을 찾고 인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꼭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정맥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바로 등록해 두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금융 대전환에 대비해서 앱을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도 솔직히 앱이 낯설고 불편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급하게 은행에 전화해야 하는데 숫자로만 듣는 ARS는 너무 답답하고 실수하기 쉽죠. 이럴 때 반드시 활용해야 할 앱 없는 금융 비상 열쇠가 바로 보이는 ARS입니다. 혹시 은행에 전화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에 메뉴가 뜨면서 터치하라고 나오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바로 이게 보이는 ARS입니다. 기존 ARS는 안내 멘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번호를 눌러야 했지만 보이는 ARS는 마치 앱을 보는 것처럼 화면에 버튼이 뜹니다.
통화 도중에 바로 잔액 조회나 이체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은행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은행에 전화만 걸면 이 기능이 자동으로 연결돼요. 특히 보이는 ARS는 단순한 메뉴 안내뿐만 아니라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해 상담사 연결 전본인 확인 절차를 시각적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기존 ARS보다 훨씬 안전성이 높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농협과 같은 특수은행에서도 이 보이는 ARS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지금 당장 해당 은행 ARS 번호로 전화해서 이 기능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금융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앞에서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구가 사라지면 은행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금융 사막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특화 점포와 공동 점포입니다. 시니어 특화 점포는 기존의 빠른 업무 처리 창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느리지만 정확하게 상담해주는 느린 창구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서울 지역에 이런 시니어 특화 점포를 늘리고 있고 농협 역시 고령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및 상담 창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공동 점포입니다. A은행과 B은행이 한 건물을 공유하면서 창구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는 특히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지역 기반 금융기관이 많이 폐쇄된 곳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주거래 은행 창구가 없더라도 공동점포에 가면 주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특화점포나 공동점포의 위치가 아직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이나 우체국에 전화해서 혹시 집 근처에 이런 시니어 특화 창구나 공동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위치를 메모해 두는 겁니다. 앱 없이도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비상 지도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로 2026년 금융 변화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준비해야 할 비상 프로토콜은 바로 고액 출금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금융 지도를 미리 공유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은행 창구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급하게 목돈,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신분증만 들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는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창구가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지점들은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게다가 은행들은 고액 현금 인출 시에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각종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FDS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점 자체에 현금을 미리 구비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1,0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면 은행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꼭 활용해야 할 것이 바로 고액 출금 예약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을 찾을 경우 최소 1일에서 3일 전에 지점에 전화나 앱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해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은행은 현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출금 목적을 미리 확인하여 복잡한 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현금 보유량이 적을 수 있으니 고액 출금 예약은 사실상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비상 프로토콜은 금융지도 공유입니다. 은행 앱을 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처법입니다. 은행 통폐합과 창구 축소로 인해 내가 알고 있던 동네 지점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세대의 경우 급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현금을 찾거나 업무를 볼 수 있을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 은행의 지점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체국,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 CMA 업무까지 볼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통합금융지점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집 근처 혹은 자주 가는 경로에 있는 운영 중인 지점을 스마트폰 지도 앱에 즐겨찾기로 등록해 두세요. 만약 부모님 댁이라면 주변에 남아있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지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A사 용지에 보기 쉽게 인쇄해서 냉장고 등에 붙여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사 매뉴얼이 됩니다. 창고 직원이 없는 ATM만 남은 곳이 아닌 실제로 사람이 상주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이 비상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급할수록 통합금융지도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생존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금융 대전환이 우리 노후 자산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그 위협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5가지 필수 무자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동네 은행 창구가 문을 닫는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서랍 속 통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주세요. 통장을 정리하든, 손바닥 정맥을 등록하든, 비상금융 지도를 만들어 두든, 작은 행동 하나가 2026년 이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의 노후 자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금융 안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